안녕하세요. 300만 불 다이어리입니다. 지금 녹화 시간이 23년 12월 29일 한 11시가 됐네요. 이제 원래도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그죠? 어제는 이제 국내장이 마감이 됐죠. 그죠? 어제 국내장 마감을 하면서 제가 이제 연금 계좌를 4개를 운영 중인데 퇴직연금, DC, IRP 그리고 개인연금 2가지 연금 계좌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죠? 정리를 해보니까 위험자산에는 이제 주식 ETF, S&P 500, 나스닥 100, 텍스탑 10,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렇게 4가지를 가지고 있고요. 안전자산은 이제 예금이나 현금, 뭐 테슬라 채권, 엔비디아 채권 이렇게 보유 중입니다. 그래서 위험자산은 보면 한 77% 비중이고요. 안전자산은 한 23% 비중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가져갔고 내년에 이제 내년 초에 포트 리밸런싱을 할 텐데 이때는 내년은 이제 기준금리가 하락하죠. 그죠? 금리 하락기여서 23년은 이제 정기예금 5%짜리도 있었고 안전자산을 일부를 이제 예금을 좀 가져갔거든요. 근데 24년은 이제 금리 하락기이기 때문에 예금 해봤자 이제 은행 이자가 낮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채권을 미국 채권을 좀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국내 상장 중인 미국 채권 ETF는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이 미국 채권 ETF 매수 매도 전략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국내 상장 미국 채권 ETF 시가총액 순위로 쭉 살펴보면 8가지 먼저 리스트업 했고요. 물론 이것보다 더 있습니다. 그죠? 더 있는데 여기서 살펴보시면 선물에 투자하는 선물 ETF가 있죠. 그죠? 이건 퇴직연금 계좌, 퇴직연금 DC나 IRP에서 투자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여기 8개 중에 선물 ETF 4개를 빼버리면 남는 거 이제 한 4개 정도 되죠. 그죠? 4개 정도 살펴보니까 1번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ETF가 이제 압도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1번으로 바로 찍었습니다. 그죠? 1번은 시가총액이 6,300억 규모고요. 보수도 가장 낮은 연보수입니다. 0.05%. 그리고 월배당도 일부 줍니다. 그죠? 그래서 1번 상품에 투자할 거고 어떻게 매수 매도 전략을 가져갈지 잠깐 얘기해 보겠습니다. 2022년부터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금리를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내년 3월 페드와치 기준으로 금리 하락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거하고 가장 유사했던 94년 5년 사례를 살펴볼게요. 자, 먼저 94년 사례를 보겠습니다. 94년 2월부터 금리 인상을 해서 95년 2월까지 총 12개월 동안 기준금리를 3.0% 인상을 했습니다. 기준금리 고점에서 95년 7월 5개월이 지난 후에 금리 인하를 시작해서 96년 1월까지 세 차례 0.75%를 인하를 했습니다. 그죠? 요거하고 비교해서 살펴볼게요.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는 뭐 인플레이션 9%까지 초과하다 보니까 22년 3월에 금리 인상을 시작해서 23년 7월까지 총 16개월 동안 5.25%를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죠? 94년 사례하고 비교해보면 2.25% 인상을 한 거죠. 그죠? 그리고 현 기준 페드와치 기준으로 금리 인하 예상은 24년 3월에 한 번, 5월에 한 번, 6월에 한 번 이렇게 해서 내년에 6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지난 FOMC 점도표 기준 3회하고는 이제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죠? 어느 게 맞을지는 내년에 돼보면 알겠죠. 그죠? 자, 앞에서 살펴봤던 거 94년, 95년 사례고요. 지금 사례입니다. 그죠? 2022년, 23년 사례입니다. 그죠? 자, 이걸 자세하게 딱 한 장으로 자세하게 채권 ETF 매수 매도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여기 차트는 검정색은 미국 기준금리입니다. 그죠? 기준금리. 먼저 95년 사례를 살펴볼게요. 검정색은 미국 기준금리고 빨간색은 제가 투자하려고 하는 1번 상품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ETF는 이건 뭘 추정하냐면 미국 장기채 20년 이상 장기채에 투자하는 TLT ETF를 추정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걸 살펴보려면 미국 20년 이상 이제 국채 금리하고 비교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본 사이트에서는 이게 95년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이제 95년부터 이전 자료가 다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10년물 국채 금리하고 참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95년을 보면 95년 2월에 94년부터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을 해서 95년 2월에 금리가 고점을 찍었거든요. 그죠? 기준금리가 고점을 찍으니까 10년물 국채금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죠? 기준금리 고점을 찍으니까 10년물 국채금리는 이때부터 줄곧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1차 인하, 2차 인하, 3차 인하하는 96년 1월까지 거의 1년 동안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동안, 기준금리 고점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동안 거의 1년 동안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한 2% 이상, 한 2.3% 정도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죠? 미국 10년물 금리가 하락하니까 채권 수익률은 10년물 금리하고 반대로 움직이죠. 그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이제 채권 수익률이 이제 급등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나옵니다. 96년 1월에 기준금리 인하를 종료를 하니까 그때는 어떻습니까? 10년물 국채금리가. 그때는 다시 상승을 하죠. 그죠? 상승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약간 떨어지면서 횡보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미국채 투자하기 가장 좋은 구간은 미국 기준금리 고점에서 하락하는 이 1년 구간이 가장 좋았던 적합했던 구간이죠. 그죠? 자, 현재를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95년 사례를 봤고 현재를 같이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현재는 어떻습니까? 23년 7월에 기준금리가 고점이었습니다. 그죠? 5.5% 고점이었어요. 맥스 5.25에서 5.5였죠. 그죠? 고점이고 앞에 94년 5년 사례하고 다른 거는 앞에 95년 사례를 보면 기준금리 고점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그때부터 급락을 했는데 이때는 다르죠. 그죠? 이때는 왜냐하면 작년 7월에 연준 스탠스를 정확하게 몰랐어요. 그래서 이게 기준금리가 고점인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지나고 23년 10월 정도 되니까 연준 스탠스를 그때야 늦게 파악을 한 거죠. 그죠? 그때 연준 스탠스를 파악하고 난 후에 금리 인상이 끝났구나 알고 난 후에 작년 10월부터 원래 10월부터 해서 지금 3개월째 금리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죠? 금리가 5%에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5%에서 3.8%까지 거의 1.2% 급락을 했죠. 그죠? 이 기간 어떻게 됐습니까? 반대로 움직이는 채권 수익률은 급등을 했죠. 그죠? 자, 그래서 향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4년 3월에 1차, 24년 5월에 1차 기준금리가 줄곧 인하 예정입니다. 그죠? 줄곧 인하해서 내년에 3번을 인하할지 6번을 인하할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연준 의장도 몰라요. 예,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번에 2022년, 23년은 기준금리가 5.25% 16개월 동안 급등을 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급등했으니까 금리 인하도 인하폭도 크고 길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내년 초에 채권 ETF를 매수하면 내년 연말까지는 뭐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줄곧 보유 예정입니다. 그죠? 내년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금리 하락이 지속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 ETF를 내년 초 매수해서 연말까지는 보유 전략입니다. 그러면 이게 끝이냐? 이 끝이 아니죠. 그죠? 예상대로 되면 뭐 얼마나 쉽게요. 그냥 예상대로 안 될 경우는 좀 대비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내년에 어쩌면 경기 침체가 온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죠? 경착륙이어서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폭을 더 키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뭐 채권 ETF 입장은 뭐 더 수익률이 좋아질 거니까 이건 뭐 지속 보유하면 됩니다. 그죠? 반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연착륙이다. 미국 경기가 너무 좋아요. 고금리에도 너무 좋다. 그러면 금리를 그렇게 급격하게 인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금리 인하폭을 줄이고 금리 인하도 조기에 종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8%까지 내려왔는데 이건 한 3% 정도 근처에만 오면 금리 인하를 조기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금리가 딱 종료되면 어떻습니까? 아까 95년 사례에도 살펴봤듯이 채권 10년물 채권 금리가 다시 상승하면서 채권 수익률은 하락하고 이때는 채권 ETF를 매도해야 되는 순간이 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비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한 3% 정도 도달할 때는 이때 경고등을 스스로 켜면서 이제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오늘은 내년 기준금리 하락기를 대비해서 정기예금 대신에 미국 채권 ETF를
뭘 담을지, 그리고 매수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2023년이 이틀 남았습니다. 그죠? 자, 연말 따뜻하게 가족하고 즐거운 연말 연휴 보내시고 2024년 희망찬 한 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